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민재입니다. 저희 배트맨 2부에서는요, 1부에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봐드리지 못했던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진 후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접수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하고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4989번이 되겠습니다. 샵 4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좀 간편하게 무료로 카카오톡으로 보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하체기 혹은 샘플러스 여승재 이렇게 오늘 저희 방송을 함께하고 있는 전문위원의 이름을 검색하신 다음에 톡방에 입장하시면은 또 어떤 궁금증이든지 남겨놓으시면은 전문위원분들께서 대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어플 통해서 서울경제TV 검색을 하시면은 배트맨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 보기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에다가도 종목 신청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 2부에서도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에 대해서 우리 하채기 위원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준비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한데요. 어떤 사진부터 볼까요? 예. 우리 작가님께서 PD님께서 그냥 제가 드린 순서대로 그대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조선이 조정 겪는 조선주 저가 매력의 이제 베팅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제를 좀 잡으셨는데 최근에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격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쪽으로만 계속해서 봤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또 반사로 또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좀 찾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무역 전쟁 분쟁 속에서도 LNG 쪽 시장에서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굳건하게 그걸 지켜갔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LNG선 화면에 보시면 신조선가 상승을 좀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보면은 가격대가 꾸준하게 지금 현재 상승하는 그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역 분쟁에 있어서 그걸 피해가는 그런 부분이 지금 이 LNG 쪽에서의 좀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월 누적 전 세계 상선 발주량을 이렇게 좀 표를 한번 보면은 한국, 중국, 일본, 기타 이렇게 전 세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넘어가네요. 화면 보이실 거예요. 자, 2015년도까지는 그래도 한국이 좀 괜찮았는데 2016년도에 보면 2223, 그 다음에 2017년도에 7653, 그러다가 2018년도에 급격하게 지금 13118로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고, 그러면서 중국하고 한국하고의 이 발주 물량에 있어서 좀 반대가 됩니다. 그전에 2010년도, 2017년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밀리는 2016년, 2017년도 좀 밀렸다가 2018년도에 역전이 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하고 중국에 있어서는 좀 제껴 놓는 그런 흐름을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보시면은 전 세계 그 발주량도 1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17년도, 18년도 조금씩 살아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2019년 5월 누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조금 다시 또 앞서가는 그런 흐름인데 하반기까지 확실하게 좀 나와 보면은 되겠는데, 일단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좀 발주량이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을 좀 앞서면서 좀 1위로 좀 탈환하는 흐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2018년도에 조선업종, 특히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의 그 주가가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였던 부분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조금 중국의 5월 기준으로 있어서 밀리다 보니까는 주가도 같이 지금 현재 밀리고 있는 흐름인데,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하고 중국하고 막 계속해서
이걸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지금. 그럴 때가 있죠. 예, 엎치락뒤치락 계속 하는 그런 면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선종별 전 세계 선박 그 발주를 좀 보면은 유조선, 벌크선, 뭐 컨테이너선, LNG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유가가 이제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유조선이라든가 벌크선 때문에 상당히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유가가 좀 떨어다 보니까 유조선이라든가 벌크선 쪽에서 상당히 좋지가 않다 보니까 조선업종들이 좀 좋지가 않은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좀 하락세가 좀 나왔는데, 이제는 이제 조선업종도 이제는 트렌드가 이제 바뀐다는 거죠. 뭐 유조선이라든가 벌크선, 뭐 컨테이너선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LNG선 쪽으로 해서의 좀 시장이 좀 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NG선 본 같은 보면은 15년도, 14년도보다는 15년도에 상당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15, 16 이렇게 안 좋았기 때문에 했는데, 다시 16년, 17년, 18년 이렇게 보면은 LNG선도 좀 늘어나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컨테이너선도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2016년이죠. 기점으로 해서 17년, 18년, 그다음에 19년 전체적인 전 세계량에서의 상선들의 그 발주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LNG선 쪽에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야 한다는 부분이 뭐냐면은 국제 해무사죠. IMO에서 좀 회의가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5월 달에 있었어요. 저번 달에 있었는데, 뭐 2017년도부터 계속해서 이제 회의록이 좀 냈는데, 2017년 7월에 보면 황산화물 배출 규제 시행 시기 뭐 재검토해서 유예하고 기각이 되면서 좀 늦춰졌는데, 보시면 5월에 황산화물 배출 기준 시행을 위한 세부 지침 합의가 이루어졌죠. 이게 뭐냐면은 환경 문제예요. 우리가 조선업종 배 같은 경우도 이 어떻게 보면 자동차 부분에서 뭐 미세먼지가 나온다 뭐 이렇게 하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미세먼지 쪽하고 또 연관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배출 규제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배기량, 이런 가스 이런 것들을 계속 줄여가는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LNG선 쪽으로 계속해서 배가 바뀌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HSD 엔진을 좀 사용해가지고 두 개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또 그런 기술도 우리나라 세계 최초로 개발했거든요. 일단은 기존에 있는 배들이 선박들이 갑자기 LNG선으로 전체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LNG선 터빈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LNG선으로 해서 부품으로 해서 해가지고 이중 장치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우리나라에 좀 세계 최초로 좀 개발해가지고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조선업종을 이제 현대미포조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을 거고, 그다음에 뭐 두산중공업은 조금 LNG선하고는 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주가를 봤을 때 2019년에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만약에 조선업종을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매수를 하셔도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LNG선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트렌드가 바뀌, 쉽게 말하면 내연 기관차가 전기차로, 친환경차로 이렇게 바뀌듯이 이제는 배들도 LNG 쪽으로 친환경의 배로 좀 바뀐다는 거죠. 그런 부분 여러분들께서 좀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보다도 직접적으로 LNG선하고 좀 관련이 되고 있는 동성화인텍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카본을 여러분께서 좀 자세히 좀 집중적으로 좀 분석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건데, 지금 동성화인텍이 좀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에서의 중국 쪽에서의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 살짝 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좀 회사 나쁘진 않거든요, 동성화인텍이.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주가가 좀 흔들렸을 때 오히려 가벼우니까 이런 종목들 좀 손쉽게 매수를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는 거고, 한국카본은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그게 지금 기관 쪽에서의 수급이 좀 들어와줘요. 지금 한 8,000원대 중반 정도 되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LNG선하고 좀 관련이 되는 본행제를 뭐 만든다거나 뭐 보호한다거나 이런 LNG선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여러분께서
더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조선업에 대해서 하체계위원회 의견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다음 이슈 두 번째 주제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가 2110선 탈환에 나섰습니다. 오늘장에서도 2110선을 넘기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2111.81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일단은 여기에 따라서 증권주들이 좀 그동안 흐릿했던 좀 그런 흐름을 좀 거쳐갈 수 있을지, 구름들이 좀 거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주가 또 금리 인하 수혜주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지수가 지금 외부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증권업종이 정말 잘 움직이지 않는 업종이잖아요. 증권주를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좀 같이 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2017년도 그리고 작년 초까지만 해도 증권주 괜찮았어요. 좋았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주가 흐름이죠. 이 증시 상승이 물론 증권주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죠. 그리고 먹구름이 거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증권 업종 지수를 보면은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보다 위에 있어요. 그리고 조정을 마무리 짓고 먼저 위에 올라 있는 게 증권 업종입니다. 그래서 먹구름이라는 표현은 조금 맞지 않는 표현이 아닐까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신에 종목별 그 종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초까지 대부분의 증권 종목들이 잘 움직였다라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볼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또 의문이 남죠. 하면 저는 항상 늘 증권거래 수수료는 크지 않아요. 국내 주식 수수료로 지금 증권사들이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국내 주식 수수료는. 대신에 그러니까 뭐 해요? 해외 주식. 해외 주식 광고 엄청 하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자본을 활용한 IB 사업 부분.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ROE를 보셔야 돼요. ROE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대형 공모기업들이 내달 또 상장 준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IB 업무 이런 부분들이 또 들어가죠. 보면 제가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뉴스를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지금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에 최대어로 꼽혀지고 있죠. 이 부분을 주관하는 증권사가 한국투자증권이에요. 그리고 AFW는 NH투자증권, 셔틀뱅크는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세경하이테크, 키움증권, 플리토는 한국투자증권, 아이스크림 에듀가 대신증권입니다. 예정돼 있는 그 기업 상장 좀 준비되고 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주관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디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한국투자증권이 제일 많이 나왔죠. 그럼 한국금융지주 보셔야겠죠. 그래서 종목들 좀 하나씩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제3 인터넷뱅크 이슈가 얽혀 있죠. 그러니까는 그 이슈에 더 영향 받을 거예요. 증권 업종에 대한 흐름보다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금융지주가 최근에 보시면 최고가 부근이죠. 작년 9월 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성공적인 IPO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 충분히 또 조정 시에 매수할 수 있는 또 영역도 제공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추세가 우상향인 종목들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미래에셋대우는 우상향이 아니죠. 우상향이 아니고 우상향 그리고 있는 증권 메리츠 종금증권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을 조금 길게 놓고 보시면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좋은 가격 지나갔어요. 그렇죠? 매수하시는 것도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원하는 가격, 좋은 가격에 매수하시면 매도가 쉬워져요. 그리고 배트맨 시간에도 제가 몇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매수를 좀 도도하게 하자. 예. 매수하시는 분, 우리 투자자분이 주인이에요. 예? 끌려다니시지 마시고 좋은 가격에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증권주뿐만 아니고 다른 섹터, 다른 종목도
충분히 좋은 가격에 매수하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증권업종에 대해서 여승재위원의 의견을 함께 하셨는데요. 다음으로 하채기위원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업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 제가 3월 달에도 4월 달에, 5월 달에 배트맨 출연해가지고도 여러분들께 좀 증권주를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 드렸던 게 1분기에도 실적이 좀 좋게 나왔지만은 2분기 쪽에서도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것이라고 좀 예상이 다 잡혔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일단은 우리 국내 그 주식 거래하는 데 있어서 보면 증권사들이 거기 보시면은 뭐 몇 년 무료 수수료 이렇게 하면서 거의 수수료가 공짜예요. 그렇다 보니까 브로커리지 쪽, 수수료 쪽에서는 수익을 날 수가 없어요. 이제 기껏해야 이제 펀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자산 운용에서 자문료라든가 자산 쪽에서의 자금이 좀 유입이 된 부분, 그 부분에서는 약간 좀 수익을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 투자를 많이 원하시지 간접적인 투자를 원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수수료 이쪽에서는 조금 국내 시장에서는 별 볼 일이 없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직구라고 하죠. 해외 직구. 근데 주식 투자도 지금은 해외 주식으로 해서 직구 지금 투자가 상당히 지금 많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4월 달에 5월 달에 증권주를 좀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보면서 좀 대응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3, 4월 달에 우리 그 회원님들에게 교보증권을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DB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매수 사인을 2개를, 저는 이제 DB금융하고 교보증권을 3, 4월 달에 두 종목을 이제 매수 사인으로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그 매달 지금 보면은 해외 주식 시장의 직접 투자 금액이 매달 2조 원 지금 육박을 하고 있어요. 우리 PD님께서 좀 한국 에타 결정원에서 나온 그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자, 보시면은 2018년 2분기, 그 다음에 3분기, 4분기, 올해 좀 1분기를 보면은 작년 4분기 때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시장도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시면 1분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그래도 미국 시장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제 후배가 지금 NH투자증권에서 해외 주식 파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해외 주식이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내부 정보에 의해서 주가가 상당히 빠르게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고, 그 다음에 단타를 치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증권사 쪽에서도 상당히 리딩하기도 좀 좋고, 그리고 국내 시장보다도 주가의 흐름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존이라든가 애플 이쪽에 이제 팡이죠. 우리가 딱 묶어서 팡이라는 그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올라가면서 거기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지금 매매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 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종목이 계속해서 언젠가는 추세가 꺾일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께서 염려하시고, 꼭 그렇게 유명한 아주 시장에서 많이 올라온 직구 해외 종목보다도 또 해외 시장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저가 매수세 있는 그런 종목들을 조금 매수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권사들이 국내 시장에서의 수수료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2조 원에 육박하다 보니까 해외 시장 수수료에서의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권사들의 좀 수익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온다 하면 증권주도 올라오겠죠. 근데 국내 시장보다도 증권 시장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선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도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증권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직접 투자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지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게 미래에셋, 그 다음에 신한, 그리고 KB금융 같은, 지금 뭐 환전해서 했는데 뭐 신한이라든가 KB 같은 경우는 원화로서 환전 안 하고 그냥 원화로서 바로 사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보통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하루 이틀 정도 저 기간이 있는데, 지금 증권사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좀 해소를 하고 있어요. 오늘 팔고 바로 그 다음날 살 수 있게끔 해주식도 그렇게 좀 시스템이 계속해서 발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증권주를 좀 여러분께서 좀 기대를 하시고 좀 보자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증권업에 대해서 하채기위원의 의견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트레이드맨 이슈 전략 시간으로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전해드렸는데요. 잘 시장 대응하실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상담이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하고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과 유튜브 활용하셔가지고 종목 신청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주식 투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서울경제TV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 후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전문위원을 클릭하세요. 시황, 업황, 그리고 종목에 관련된 모든 상담이 바로 가능합니다. 최고의 선택, 최고의 수익. 센스 있는 투자, 샘플러스. 네, 생방송으로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코너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종목 접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연락 주신 분부터 바로 그러면은 지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지금 좀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TV를 보고 계실 테니까 저희가 바로 상담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54님께서 OCI를 보내오셨는데요. 매수가가 95,000원, 그리고 비중은 20%를 실으셨습니다. 보니까 매수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번 달 들어서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 같거든요. 두 분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도 함께 팻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CI에 대해서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저희 셋 다 의견이 엇갈렸어요. 우리 여 의원님께서는 중립 의견을 주셨는데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앵커님 왜 좋은 의견 주셨어요? 저는 이번 달 들어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회복을 하고 있어서 전망이 좀 밝게 보여가지고요. 혹시 폴리실리콘 가격 아세요? 지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이제 전화 연결이 지금 원래 하셔야 되는데 맞아요.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어서 대신 저희 앵커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네. OCI는 대표적인 태양광 폴리실리콘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OCI 기업에 투자를 하시겠다 또는 트레이딩을 하시겠다 하더라도 폴리실리콘 가격 동향쯤은 보고 하시는 게 맞겠죠. 모르는 상태에서 차트, 그림만 놓고 매매를 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폴리실리콘 가격을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먼저 실적 관련해서 보여드릴게요. 1분기 실적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는 역시 좀 좋지 못하지만 그래도 1분기에 비해서는 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고 흑자 전환, 개선, 확실히 개선되는 부분은 3분기죠. 3분기 이후로 좋아질 것 같다라고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것도 폴리실리콘 가격이 반등을 해야 되는 거죠.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면은 이 컨센서스는 수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해서 최근에 이 OCI가 5월 24일 최저가 기록하고 5월 27일서부터 반등 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매수가 이하세요. 매수가가 95,000원에 20%이시니까는요. 근데 제가 폴리실리콘 가격을 보여드릴게요. 이 폴리실리콘 가격 보시면 날짜 보세요, 날짜. 5월 6일 날 저점 찍고 올라가기 시작한 게 5월 24일부터죠. 5월 24일부터 올라가서는 지금 정체돼 있어요, 정체. 여기서 다시 한번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야지 우리 투자자분의 시청자분의 매수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하지 않고서는 그냥 차트 그림만 놓고 매매하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OCI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는 정부 정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사업이죠.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중국, 인도, 뭐 다른 국가들하고 계약을 하고 싶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 정책상 다 예산도 배정이 되어져 있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흘러가는 부분이거든요, 사업이. 그래서 이 태양광 사업의 이제 그 치킨 게임은 거의 또 마무리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경쟁 상대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일단 지금 흐름으로서는 95,000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폴리실리콘 가격도 5월 저점 이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다만 위로 저항도 남아 있어요. 위로 저항도 남아 있는데 저항은 주간 흐름으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폴리실리콘 반등으로 인해서 지금 3주 정도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주간 흐름으로는 상단선에 와 있는 가격이죠. 해서 요 저항을 돌파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돌파해서 올라가게 되면 이 가격입니다. 여기 97,000원서부터 98,000원. 95,000원 위로는 97,000원에서 8,000원 가격이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는요. 그 가격 구간에서 꼭 폴리실리콘 가격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체크 확인하시고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로 또 매도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 좋은 결과로 수익 실현하시고 나서는 꼭 다시 한번 다른 종목으로 전화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역시나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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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 네, 전화 연결되셨고요. 저희가 종목을 좀 봐드리겠습니다. 예, 아시아 종묘 매수를 하신 거 맞으시죠? 예, 예. 네, 7,060원에 잡으셨고요. 15% 비중 맞으신가요? 아버님? 예, 예. 네, 매수가 비중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약간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어디까지 좀 들고 가도 안전할 건지 한번 봐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이 아시아 종묘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우리 하채기 위원께서만 좋아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전화 받아주시죠.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버님 잘 안 들리시나 봐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예, 예. 예, 잘 들리시죠, 아버님? 네. 제 목소리 크게 좀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 괜찮으세요? 네. 예, 예. 뭐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아, 예, 차트를 보니까 예. 좀 종목을 보면 차트를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한번 매수를 했는데 예. 뭐 또 위에 운 좋게 일이 됐는데 예. 이제 이 뭐 또 올라가니까 또 걱정이 되네요. 떨어져도 걱정, 올라가도 걱정 이러신가요? 예, 예. 일단은 종목 잘 잡으셨고요. 네. 그 기사 보셨죠? 청와대에서 6월 달에 정상회담을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혹시 들으셨어요? 예, 예, 예.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아시아 종묘뿐만 아니라 용평 리조트라든가 이 신석재 푸른기술 이런 뭐 철강 같은 애들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게 장후반에 대체적으로 이런 북한 관련된 종목들이 마지막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5%, 6%, 7%, 막 9%대 이렇게 갑자기 장후반에 올라오면서 좀 강세로 끝나는 그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좀 물밑에서 이야기가 잘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좀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시아 종묘가 당연히 수혜를 보겠죠. 그래서 일단은 아버님께서 홀딩을 하시고요. 예, 예. 매수가를 손절가로 잡으시라는 말씀 드리고 네. 그것도 종가 기준으로요. 네. 그리고 나서 목표가는 지금 11,850원이잖아요. 여기보다 조금 더 높게 해서 한 12,000원까지 보고 좀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버님. 아. 이해하셨어요? 손절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가는 매수가로 지금 현재 수익권이시잖아요. 지금 7,060원이시니까 예, 예. 7,06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라. 왜냐면 그가 지금 바닥에서 그 지지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 뒤로 다시 한번 더 밀리면서 이게 이제 저항대가 될 수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님. 네. 이해 가셨어요? 아, 그러면 지금 그럼 홀딩을 하라 이 예. 이야기입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님께서 못 드신 것 같아서 아버님 네. 잘 들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 지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홀딩. 네. 예, 홀딩. 목표가는 12,000원. 오케이? 12,000원요? 예, 12,000원 오케이. 그다음에 예, 손절가는 매수가 7,060원.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쪽으로 하치기 위원의 의견 함께 하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가보겠습니다. KMW를 남겨주셨어요. 4918님의 종목 봐드릴 건데요. 매수가가 39,800원, 비중은 25% 실으셨습니다. 오늘 잡으신 건지 상당히 궁금한데 일단은 KMW에 대해서 저희 함께 팻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하나, 둘,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저희 다 만장일치로 중립 의견을 내게 됐는데 위원님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뭐 사실 3월 달서부터 굉장한 급등 시세를 보였기 때문에 저가 부분 내외에서 굉장한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이전에 뭐 단기로 수익 실현을 하시고 재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가격에서 25% 비중으로 39,8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부분은 중립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제도 제가 5G 통신 장비 관련해서 이슈에서 언급을 해드린 게 있었어요. 이격을 벌린 가격 구간에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이격을 좁히는 가격 구간에서 매수를 좀 노려보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거든요. 근데 지금 39,800원 가격에서 매수하신 거면은 굉장히 좀 기술적인 트레이딩이 필요한 구간이죠. 앞서서도 지금 21선을 깨지 않고 올라가는 흐름이긴 하지만 중간중간 조금 쉬는 흐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갭자리, 갭 상승한 자리에서 갭을 다 메우지 않고 올라간 것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25% 비중 들어가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그렇게 뭐 썩 좋은 비중은 아니에요. 그러면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가격이냐? 예. 여기죠. 36,000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시초가 38,150원. 즉 38,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가격 흐름이 가장 좋은 흐름이 되겠고요. 38,000원을 이탈시킨다 하더라도 36,000원 이하로는 밀리면 안 돼요. 밀리기 시작하면 그동안의 차익 실현의 욕구를 참고 홀딩해서 갖고 오셨던 분들이 36,000원 이탈하게 되면 차익 매도 세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이전에 매수하신 분들은 3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걱정이 없어요. 네? 걱정이 없고 뭐 21선 깨지지 않는 이상 들고 가야지 라는 심리가 아주 팽배할 겁니다. 근데 36,000원 이하로 밀리게 되면 이 위로 우상향에서 따라오고 있는 20일 이평선을 하회시킬 가능성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립적인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은 36,000원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위로는 이제 지금 고점을 어떻게 예상할 수 없는 가격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 기준이 될 것 같아요. 5월 29일에 고가 43,300원인데요. 43,000원 가격을 넘어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따라서 41,000원, 2,000원, 3,000원 가격 구간에서는 일단 짧게 수익 실현하시는 가격으로 보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은 36,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까지 친절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지금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문자로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9590님의 매수 종목인데요. 34,650원의 비중을 30% 실으셨어요. 이 종목도 매수가를 보니까 오늘 잡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트가 계속해서 차트를 보니까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리고는 있는데 두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함께 팻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하나, 둘, 셋. 네, 우리 하치기 위원께서도 긍정 의견을 주셨어요. 예. 그럼 우리 앵커님께서 왜 긍정 신호 주셨어요? 저 지금 차트를 보니까 네. 차트가 상당히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층한층. 차트가 잘 올라오고 있어요? 네. 예, 항공우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이제 유일한 이제 항공 업체인데 뭐 이성 같은 거 관련이 되고, 근데 아시죠? 채용 비리. 이 전 정권에서 채용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좀 주가의 흐름을 좀 만들었다가 그때 엄청 내려갔었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다가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이제 항공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항공기 부품이라든가 완제품을 이제 제조해서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우리가 새롭게 떠오르는 사업이 뭐냐? 위성 사업, 항공 사업이거든요. 지금 테슬라의 머스크 회장이 뭔가요? 화성? 아시죠? 화성에 가는 거. 예. 그런 것도 지금 현재 항공에서 우주 사업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회사들도 그 부분에서 조금 수익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2015년도에 8월 10일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좀 빠지는데 일단은 가격적인 조정에서는 먼저 좀 나왔고 기간 조정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는데 일단은 19년도 뭐 20년도, 21년도의 그 FN 가이드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2019년 3조 정도, 약 3조 정도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20년도에는 내년이죠. 내년에는 3조 2천, 약 3조 2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약 3조 5천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좋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렸어요. 실적이 나온 애들은 반드시 그 실적에 대한 반영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2,100 정도 19년도 예상이 됐는데 20년도 2,300 약, 그 다음에 2021년도 2,600 정도 약 2,600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오히려 좀 좋지 않겠네. 좀 계속해서 성장하는 좀 흐름에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걸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신다 하면 계속해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홀딩 하시라는 말씀이냐 2021년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앞에 지금 보시면은 매물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매물대를 한 번에 돌파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거를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격 조정은 끝났는데 기간 조정이 지금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 조정에서의 이런 매물대를 계속해서 저항으로 맞고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은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하시란 말씀드려서 5일선을 지지를 계속해서 받으면은 계속해서 수익 극대화하시고 5일선이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손절을 하고 대응을 하시란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5일선에 지금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는 일단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자 여기 앞에 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한 36,500원 정도 이 선에서 안전하게 좀 대응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수익을 짧게 챙기시라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36,500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남전자를 들고 계시네요. 네네. 2,945원 그리고 비중은 15% 맞으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손실은 아니신데 이 종목을 계속 들고 가도 되는지 저희가 봐드리면 될 것 같아요. 팻말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남전자에 대해서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여승재 위원께서 중립 의견을 주셨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비중 15%이시고요. 네네. 네, 주당 100원 지금 수익 중이세요. 네. 예. 이거 혹시 매도가를 정하셨어요? 전번에 상담 한번 받았을 때 2,800원에 하라 하던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빼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거 제가 차트에 지금 선들이 그어져 있잖아요. 예, 예. 그거 보시면 제가 이 아남전자 이게 상담해드리면서 선 그어놨던 거 그대로이거든요. 네네. 상담 받았던 기억이 있으시면 제가 2,800원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 예, 예. 그쵸? 이날 5월 3일 시가 이 가격 이탈하면 안 된다. 네네. 예. 그리고 위로는 단기 저항 가격들이 있다. 5월 14일에 시가 3,115원인데 3,100원. 그리고 그 위로는 또 5월 20일 시가 3,270원이니까는 3,300원 가격 부분은 저항이다. 이렇게 드렸을 거예요. 분명히. 네네. 그쵸? 네네. 네. 그리고 6월 4일 날 급등했잖아요. 장중에.
네네. 근데 고가가 3,260원이에요. 그죠? 네네. 3,300원 못 넘어갔죠? 네네. 이때 SK텔레콤하고 하만하고 5G 기반해가지고 그 방송 시연에 성공했다. 그런 이슈 뉴스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도 3,300원이 저항이에요, 여지껏. 지금도요. 지금도 저항이고요.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는 계속 이슈가 나올 거예요. 이번 달에도 SK텔레콤을 비롯해서 또 시험 운행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이슈가 계속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슈들은 발표가 될 거예요.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는. 그러면 동사 이 아남전자에는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는 2,800원을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좀 그 가격을 조금 올려드릴게요. 지금 매수하신 평단이 2,945원이시니까는요. 지금은 이날 6월 4일 종가 3,095원이에요. 네네. 3,100원을 기준으로 홀딩하세요. 아, 그럴까요? 네. 3,100원 기준으로 홀딩하세요. 근데 그럼 장중에 만약에 3,100원이 그게 저기 하면 그냥 계속 홀딩 하는 게 나아요? 네네 종가 기준으로요. 장중에 이렇게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작은 예. 종목이기 때문에. 예예. 근데 장중에 흘러내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예. 근데 그런 게 걱정스러우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오세요. 그럼 제가 예. 장중에도 이 가격 흐름 같은 거 잡아드리거든요. 예예. 근데 지금 6월 5일서부터 4일 4거래일 동안 아주 제한적인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예. 이게 이슈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차 관련된 뉴스 소식들이 계속 올라올 거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100원 기준으로 홀딩 하시고요. 네네. 그리고 위로는 3,100원이 3,300원이 저항인데 한번 윗골이 달고 다음번에는 거래량이 지금 없어서 못 올라간 거예요. 거래량 보시면 지금 확 늘어야 되는데 확 늘지를 않았어요. 네네. 앞전에 보시면 어느 정도 거래량을 나와야 되냐면 최소한 1,500만 주 하루에 나오는 거래량이 1,500만 주 이상 2,000만 주, 3,000만 주는 나와야 3,300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 계산하실 줄 아세요? 장중에? 네네네. 그 시간당 거래량 보시면은 오늘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네. 예, 그런 거 생각하시고요. 3,300원 가격 부분에서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으면 저항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차익 실현 쪽으로 보시고 거래량이 막 증가하고 있어요. 예? 네네. 한 11시 정도, 오전 11시 정도 됐는데 한 8,900만 주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면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오후장에. 아시겠죠? 예예. 예, 해서 거래량이 막 증가하고 있다. 그럼 3,300원 넘어갈 수 있으니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홀딩 하셔야죠. 예예. 예. 제가 이렇게 기준을 정해 드렸어요. 예예. 예, 3,100원 기준으로 홀딩 하시고요. 만약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300원이 넘어가면은 목표가를 얼마 정도? 3,300원 넘어가면은요. 예, 예. 그 위로는 여기에요. 3,450원. 아, 이렇게 목표가를 높여 가시는 거예요. 예, 예. 익절하는 가격도 위로 높이고 예. 매도, 수익 실현하는 목표 가격도 위로 올려가시고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아남전자 여승재위원의 의견 전해드렸고요.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지금 TV로 보고 계시네요. 예, TV 봐요. 네, TV 소리 약간 줄여주시고요. 예, 전화 소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잘 들립니다. LB셀미콘 매수를 하셨네요. 예, 1,550원에 10% 예. 맞으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언제 매수하셨어요? 오늘 했어요. 오늘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했어요. 그러면 전망을 봐드려야겠네요.
예. 네, 엘비스 미콘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팻말 한번 들어보고요. 바로 하측기 위원 연결을 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엘비스 미콘 하나 둘 셋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일단은 하측기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아버님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예. 뭐 조금 했는데도 오늘 누가 하도 그 추천해서 아주 강하게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조금 뛰어봤어요. 아, 그래서 그러면 뭐 추천해서 들어가고 이 회사에 대해서는 혹시 아세요? 그렇게 아주 잘 몰라요. BTS 예, 오늘 아침에 들어가서요. 오늘 아침에 들어가셔서 예, 예. 아버님 혹시 BTS 아세요? 예? BTS 방탄소년단. 예, 예, 예. 아버님 아시네. 그 네. BTS 관련주로 인해서 올 상반기에 계속해서 지금 올라왔던 그런 흐름이 원래는 네, 이제 그 양반이 그것 때문에 추천하더라고요. 예, 원래는 이 회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회사거든요.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라든가 그다음에 노트북 이런 모니터 예. 디스플레이 그 반도체 업체예요. 그래서 예. 정부에서도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인해서 삼성전자하고 정부가 그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예. BTS 쪽으로 갔는데 예. 그래서 BTS 영국에서 공연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BTS라는 가수 그룹이 계속해서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선장세가 나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음반이라든가 콘서트보다 훨씬 더 많이 진행이 돼야지만이 수익이 더 증가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보면은 LG세미콘이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좀 잡혀 있어요. FM 가이드에서 보면은 올해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2018년도에 매출액이 약 2,700했다 하면은 19년도에는 3,200까지 올라오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약 한 4천억 정도까지 나온다고 지금 잡혀 있어요. 그리고 2분기 예. 실적도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좀 보이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흐름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어느 정도 주가가 예. 그 부분에서 선임 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아버님. 예. 그래서 주가가 지금 보시면 또 개인들이 나가면서 기관들이 들어와서 좀 주가를 올렸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아버님. 예. 이때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오늘 아버님처럼 보신 분들이 지금 갑자기 좀 개인들 투자가 매수세가 어제부터 그다음에 오늘 연이틀 동안 지금 갑자기 좀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기관 쪽에서 특히 금융투자죠. 기관 쪽에서도 금융투자가 지금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기타 법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수급이 아버님 개인하고 기관이 바뀔 수가 있어요. 아, 예. 지금은 딱 봤을 때는 기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이겠지만 예. 현 시점에서는 이 수급이 전환이 되면서 바뀔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 지금 이제 주가를 좀 보시면은 양봉의 그 개수는 보면 작은데 음봉이 지금 현재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어요, 아버님. 아하. 음봉이 증가가 된다는 건 뭐예요, 아버님? 떨어진다는 거죠. 매도 물량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음봉의 개수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매도의 압박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조금 위험합니다. 물론 실적에 봤을 때는 갈 수는 있어요, 아버님. 예, 예. 근데 매수 자리가 너무 리딩하기가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봐도 걱정. 장 끝나고 잠잘 때 눈 감을 때까지도 걱정이 되는 아슬아슬한 지금 종목의 자리거든요, 아버님. 예. 그러면 이렇게 불안하게 종목을 가져가실 거면은 차라리 정리를 하시고, 아버님. 내일 바꿔야 되겠네. 예, 그렇죠. 그러면은 차라리 여기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경제가 침체기가 오고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새로운 사업으로 인해서 그 트렌드를 바꾸면서 그 침체기를 벗어나거든요. 지금 앞으로는 5G를 기반으로 해서 4G에서는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다음에 AR은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그냥 속도가 전송하는 속도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4G에서 5G로 가게 되면 전송하는 속도가 20배가 더 빨라져요. 그러면서 자율주행하고 AR
AR, VR 쪽으로 계속해서 확장이 되면 성장이 되는 부분이에요, 아버님. 또는 예. 친환경차 쪽으로 해서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서 좀 바꾸시는 게 좋지 예.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예.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건 좀 정리를 하시고 예. 제가 간혹 가다가 그런 종목들을 카톡방에서 언급을 드리거든요, 아버님이요. 예. 혹시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언급을 드리니까 그 성장주들을 한 번 정도는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가지고 네. 계셔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님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내일 바로 시에 한번 아침에 매달 종목 교체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제 그냥 지금은 자리가 상당히 불안한 자리이기 때문에 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매매를 예.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도 성심성의껏 전문위원분들께서 시청자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상담 순서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방송 끝나고 전문위원님들 톡방에서 또 함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배트맨 2부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 밤 8시에 또 다른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